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총 325조 원이 이때까지 투입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기사가 나왔는데 그림 보면 중국 전기차 산업 지원 규모죠. 23년 원화로 보면 63조 원, 22년도 비슷하죠. 중국 전기차 산업은 보조금으로 크는 산업이라는 거죠. 여기 미 싱크탱크 ITIF에서는 중국 정부가 그간 전기차에 325조 원을 투입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소비 시장이자 생산국이 되었죠. 23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370만 대 중 중국 판매량이 820만 대로 압도적 1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추산으로 중국 정부의 전기차 산업 지원 규모는 GDP의 4.9%에 이룰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자,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지원 규모 추정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매자 리베이트, 이건 23년 폐지되었지만 10% 판매세 면제, 충전소 등 인프라 정부 지원, 전기차 제조사 R&D 프로그램, 정부가 전기차를 많이 사주는 거,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게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비상장 민간 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했고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들도 꽤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나온 해외 수출 면세 등이 있습니다. 뒤에서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ITIF 내용을 다룰 건데요. 여기 보고서에는 중국 공급망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ITIF는 정보기술 및 혁신재단으로 현재 한국의 위치로 보면 매우 협력이 필요한 단체입니다. 여기 회장이 애킨스인데요. 최근 10월 29일에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국 시장을 배제하는 보호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한 나라들끼리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은 좀 소극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중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전략적으로 여러 곳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이거는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지해줄 여러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ITIF 보고서인데요. 24년 7월에 나온 겁니다. 내용이 엄청 긴데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응 방법도 나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IRA를 폐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거 더불어 최근에 이제 LG화학 중국 양극재 특허로 막는다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 영상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요. LG엔솔과 파나소닉이 특허에 관련해서 동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영상을 추가할 것이고요. 자, 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문제는 뭐냐면 보조금도 문제지만 기술을 요구했고 IP를 도용했으며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키워줬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또 문제는 잘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중국 정부는 그렇게 보조금을 많이 줬을까? 자, 중국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죠. 자, 모두 EV 경쟁력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 보면 GDP의 4.9%를 썼다는 거죠. 국방력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자,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원가적인 측면이라기보다 혁신까지도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자, BYD, 리오토,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테슬라, BMW와 경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미국도 대단히 중요하죠. 자, 역사적으로 미국 총생산의 3.5%를 기여했다라고 합니다. 97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했고, 이 부분을 중국이 미리 스터디를 했다라고 봅니다. 자동차 산업을 키워야지 국가 경제에 좋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자료는 링크를 걸겠습니다. 다양한 표와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들도 꽤 많고 해서 제가 보기에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중국 자동차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이전에 많은 내용들이 나왔었고 그게 서머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죠. 여기에 1차적으로 영향을 받은 나라가 독일이고, 일본도 어떻게 될 건가, 현대도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지금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도 곧 영향을 받게 되겠죠.
중국이 많은 전기차를 수출하는데 이걸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차량용 전문 선박의 부족이었다는 거죠. 이게 기사화된 적 있죠. BYD가 전기차 수출을 할 선박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선박 수주가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중국에서는 전기차, 자동차 생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하면 면세 조건도 있었죠. 그 부분을 약간 줄이는데요. 폐지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죠. 여기 중국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의 혁신성도 나오는데요. 일단 앞부분 중국이 보조금도 있지만 중국이 아주 잘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특히 EV 분야에서 매우 혁신적이다. 여기 일론 머스크 사례가 나오는데 2011년에 BYD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24년 6월에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자동차 회사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BYD는 경쟁자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LFP 배터리가 문제죠. 글로벌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히 중국 셀 제조업체의 혁신 덕분입니다. 사실 이것도 특허 부분은 만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없지만 이 부분 때문에 특허를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든 LFP 배터리를 전기차에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고체에도 빨리 적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니오에서 만든 윌아이언 반고체로 150kW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공개가 되었죠. 또 다른 기업은 전고체 기술로 2000km 주행거리 전기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대용량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120A, 리튬 메탈까지 적용되었다는 거죠. 중국은 이렇듯 LFP에서 전고체까지 신경을 쓰고 있고 중국의 가장 중요한 지배적인 경쟁력은 원자재 가공 및 정제 분야에 있는 거죠. 23년에 망간의 95%, 코발트 흑연의 70%, 리튬의 67%, 니켈의 60% 이상을 정제를 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가장 이윤이 큰 부분이 정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정제 가격을 중국 내에서 낮춤으로써 배터리 경쟁력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전기차에서 또 핵심인 전기모터 생산, 고효율 시스템 설계하는 분야도 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EV 공급망에서 거의 모든 업체보다 앞서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각종 중요한 기업을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테슬라의 혁신 중 하나인 다이캐스팅 공정이 있죠. 차량의 세시를 한 방에 찍어내는 이 설비가 이탈리아 이드라라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2008년에 홍콩 본사인 LK 테크놀로지가 인수한 기업입니다. 즉 중국의 자본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죠. 또 로봇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게 독일 쿠카 같은 것은 중국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중국산 전기자동차는 유럽산보다 제작 비용이 절반밖에 들지 않지만 기술력은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현 시점에서 독일 전기차가 중국 전기차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브랜드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뒷부분에 나오지만 해결하고 있죠. EV만 하는 게 아니고 태양만으로 구동되는 중국 최초의 스마트 차량, 자율주행, 그 다음에 에어택시 같은 거, UAM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디자인만 하고 있는데 중국에 가면 실제 움직이는, 운행되는 제품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 잘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개발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기존 업체보다 개발 속도가 약 30% 더 빠르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을 만들어 오던 관행을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테슬라하고 좀 비슷합니다. 모델 업데이트 고침에 따라 평균 1.3년 동안 진행하는데 외국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4년이 걸린다는 거죠. 니오도 36개월 정도 걸리는데 타 기업들은 4년 정도 걸렸다라는 거죠. BYD의 전기차 라인업을 보면 수십 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충 만들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개발하고 만들어냈는데 BYD 19대 신차, 니오 9대, 샤오펑 6대, 테슬라도 빠른다고 5대, 폭스바겐은 4대, 도요타 2대 이런 상황입니다. 옛날에 노키아 스마트폰 시절에서도 중국의 개발 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다는 언급이 있었다는 거죠. 디지털 도구, PC를 잘 다룬다든지 AI를 잘 사용한다든지 중국은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젊은이들 경우에는 한국 젊은이들과 거의 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 산업 로봇 배치도 많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최근 보면 자, 그런 자동차업에서 이제 로봇 적용을 많이 하죠. 그리고 보면 테슬라 여기 존디어 트랙터 제조하는 방법들 가장 혁신적이고 빨리 나가는 기업들의 개발 생산 방식을 빨리 적용하고 표준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발 속도는 자동차 회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급업체 밸류체인들도 같은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도가 가능하다는 거. 로봇 적용도 꽤 많이 되었다는 거죠. 니오 같은 경우 기술자 30명만 고용한 30만 대 전기차 생산 공장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기업도 지금 임금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로봇 적용의 속도는 미국의 12배이다. 미국에서는 함부로 지금 고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았다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 소비자들이 처음에 전기차가 문제가 많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그것을 충분히 해결해 줬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중국 EV 제조업체들은 고객 요구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꽤 좋아졌다는 겁니다. 전기차가. 그리고 브랜드 혁신은 유럽 자동차 브랜드를 교묘하게 인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벤츠, 뭐 볼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리고 연구개발 강도 앞부분에 혁신도 갈려있지만 연구개발도 엄청 투자한다는 겁니다. 뭐 연구개발에 보조금도 지급을 하니까 수익의 약 21.3%를 개발에 투입했다. 이거는 페라리 ST 마틴보다 더 높았다 이렇게 나오죠. 각종 자동차 공학 분야 논문도 유럽 기관을 앞서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표죠. 중국 출판물이 전기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이다. 중국 65.4%, 미국 11.9%, 한국 3.8%입니다. 자, 개발 인력 BYD R&D 팀은 69,700명인데 테슬라는 13,000명 정도 된다. 훨씬 많죠. 여기 고용을 위한 막대한 보조금도 지급이 됩니다. 자, BYD도 엄청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았죠.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없었다면 EV 분야는 지금의 중국의 모습이 아니었겠죠. 자, 중국 정부는 모든 것을 전기자동차에 투자했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전기자동차를 투자한 이유는 에너지 안보, 자, 석유의 문제점 이런 것도 있었죠. 자, 그래서 나온 거 2009년부터 2023년까지 2,309억 달러의 보조금과 기타 지원을 투자했다고 추정이 된 겁니다. 여기 이제 배터리 분야 CATL은 8억 900만 달러, EV 에너지도 2억 890만 달러. 이런 보조금이 문제인 이유가 원가 이하의 전기차를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BYD도 수익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BYD 1460달러, 테슬라 5330달러죠. 그리고 니오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 정부가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은행도 대출을 늘려줬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어서 뭔가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는 게 문제죠.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토지를 무상 주고 0%대의 이자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출 이자가 중국이 낮지 않거든요. 4%, 7%래 됐는데 자동차 부문은 2%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0개가 넘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합작 투자를 요구하고 기술 이전도 요구를 했죠. 많은 지식재산권들이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특허권을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미국 FBI가 중국이 전기자동차 기술을 훔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앞부분에 보면 전기자동차가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지정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산업 스파이 활동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중국이 기술 도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두 분야가 전기자동차와 항공기였다라는 거죠. 당연히 테슬라도 대상이 되었고 어떤 기업은 소송까지 있었습니다. 자,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 여기에 이제 EV 자동차에 현지 반도체를 써라. 뭐 이런 규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 전기차 우선 번호파 지급. 전기차만 다닐 수 있게끔 전북 저택도 있었습니다. 그냥 내연차를 퇴출시켰죠, 거의. 중국의 도시 같은 경우에 전기 자동차가 20분 이내에 공공 충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충전기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되어 있는데 중국에서의 일반 규제기관이나 대중은 자율주행이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전기차에 대해서 기술 만등, 기술 1등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도 꺼리낌이 없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 지금 화재 관련해서 상당히 전기차 사는데 꺼려하는 상황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중국은 실제 화재는 더 많이 나지만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중국이 혁신도 하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도용, 막대한 산업보조금, 타기업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정책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미국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보고서는 미국을 위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간수법, IRA 같은 법을 이용해서 배터리와 중요 소재에 대해서 탈중국화를 도와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이니셔티브, 중국 외에 기술을 가진 기업들, 가령 한국이죠. 한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이겠죠. 탈중국화를 위한 배터리 이니셔티브를 조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BYD 같은 기업이 축구대회의 주요 파트너 기업 광고를 하는 이런 것도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이 비용 문제 때문에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이미지 메이킹까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보고서는 상당히 디테일하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로 뒷문으로 들어온 것까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미국,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 대체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연합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료는 트럼프에게도 직접 전달되는 이런 보고서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ITF에서는 트럼프 정부에게 IRA를 유지하고 탈중국화를 지속해야 된다는 것들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에 맞춰서 특허 전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국 정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참고하시고 빨리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